안녕하세요. 주식마니입니다.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금일 시황입니다. 코스피가 0.7% 많이 빠졌네요. 코스닥은 0.2% 정도 빠졌습니다.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한 2,800억 매도했고요. 기관이 3,4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좀 크게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. 전반적으로 오늘 좀 큰 이슈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, LG생활건강 실적이 악화됐다고 하는데, 실적이 생각보다 원래 컨센이 3,400억인데 실제 나온 게 3,300억 정도 나왔으니까 한 100억 정도, 퍼센트 따지면은 뭐 5% 정도, 5%도 안 되죠. 이건 거의 한 3% 정도 적게 나왔는데, 주가는 한 8% 정도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 자체 시장에 약간 좀 얼어붙게 만드는 게 있었고, 또 하나가 또 HMM이 또 급락이 나왔는데요. HMM도 보면은 기존에 다 알고 있던 그런 뭐 결국은 예전에 CB 물량이 많다, 전환될 물량이 많아서 주가에 부담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던 뉴스인데, 오늘 6천억 정도가 시장에 풀릴 것이다라는 뉴스와 함께 한 8.5% 정도 급락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해운업종도 전반적으로 다 급락 나왔고요.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내린 업종이 해운업종, 그 다음에 화장품, 그리고 바이오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좀 좋았던 업종이 메타버스가 좀 괜찮았고요. 그리고 게임은 NFT 연관되어 있는 위메이드하고 게임비 쪽도 좋았고요. 그리고 오후 돼서는 또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는 뉴스와 함께 웬만한 게임 붙어 있는 게임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. 한 5% 이상은 다 이렇게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오늘 좀 괜찮았다. 그리고 컨텐츠 제작 쪽, 드라마 제작, 지리산 영향으로 며칠 안 좋았었는데요. 오늘 또 다시 또 쇼박스부터 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애플 TV 얘기도 나오고, 디즈니 플러스 얘기도 나오고, 그리고 그 드라마 제작사들이 OTT 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좋아진다는 그런 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좀 그쪽이 좀 괜찮았다. 그리고 조선이 오늘 또 삼성중공업이 수주 뉴스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이 좀 많이 올랐고요. 나머지 조선기자재 그리고 엔진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좋았고, 아까 안 좋았던 건 LG생활건강, HMM 그리고 바이오 정도가 안 좋았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. 2차전지 소재주들도 좀 오늘 많이 빠졌고요, 전반적으로. 그리고 사료주들 엊그저께 올랐다가 오늘 또 빠졌고요. 제철도, 철강도 또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종목을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설명할 것 없이 거의 다 안 좋았습니다. 컨텐츠 쪽 좀 괜찮았고요. 여기 보면 게임하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. 네오이즈 홀딩스 게임주, 버킷 스튜디오는 그거죠. 컨텐츠 제작이죠.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는 다른 이슈도 또 개별 이슈가 하나 더 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코스피도 저희 삼성전자부터 해서 거의 다 이렇게 하락하면서 특별하게 좋았던 업종이 별로 없었습니다. 개별적으로 현대투산인프라코어가 좀 올랐고요. STX 엔진, 여기 조선기자재죠. 그리고 세원 ENC는 다른 부산주공인가 그 회사를 인수합병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요.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. 부산주공이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도 아닌데 인수한다고 이렇게 18%나 급등이 나왔네요.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 중에 하나가
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이탈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물론 뭐 그 손실이 나서 이탈하신 분도 계실 거고, 좋아지는 시장을 기다리시려고 뭐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,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은 거의 뭐 외국인 혼자 이렇게 컨트롤 한다고 해야 되나, 그런 느낌입니다. 예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, 그리고 요 위에서는 외국인이 팔 때 이제 개인들이 받아주고, 또 오르면 또 개인이 팔면은 또 외국인이 받아주고,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유지되었는데요. 최근에는 보면은 개인이 받아주기는 하지만 아래에다가 이렇게 받쳐주고 뭐 사기 때문에 개인이 산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. 이때는 개인이 사서 올린 시장이죠. 거의 외국인하고 같이 동시에 사서. 이게 참 최근에 이게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요. 또 뭐 최근에 코인 시장이 뭐 또 좋아지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또 많이 나간 것 같고요. 또 오늘 보니까 또 코인 시장이 또 5%, 비트코인 한 5% 이상 하락하고 있던데요. 그래서 그쪽도 안 좋을 거고, 유가도 여전히 83달러 유지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.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저희 신흥국 시장에서 이렇게 자금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신흥국 전체 시장 파이를 봤을 때 저희 한국의 그 파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지금 커지고 있는 데가 인도, 러시아, 뭐 베트남 이런 쪽은, 그리고 동남아 쪽은 많이 커지고 있고 비율이, 한국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기업이 못했다기보다는 다른 나라 뭐 성장이 좀 빠른 나라들 쪽으로 돈 자금이 몰려가면서 이쪽 부분이 지금 연초 대비 인도가 뭐 20 몇 프로 올랐고요. 러시아도 한 20 몇 프로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시장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뭐 한국, 대만, 그리고 뭐 중국 이쪽에서는 일부 자금들이 이탈했다. 그 자금들이 이쪽 인도나 러시아,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신흥국 시장에 들어 있는 이상은 뭐 바뀔 수 없는 겁니다. 아무래도 성장성이 좀 빠른 쪽으로 많이 가겠죠. 그리고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그래도 좀 그나마 안정적인 한국 시장으로 또 돈이 좀 많이 들어오겠죠. 그래서 이게 저희 나라나 대만하고 한국은 반도체 경기가 좀 좋아져야지 다시 또 자금 유입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은 LG생활건강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게 여기도 정말 좋은 가게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고 나니까 완전 이게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이 정도 가격은 보기 힘들었던 가격인데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. 지금 시총이 한 20조 정도 되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이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회사입니다. 그래 보면은 뭐 퍼가 한 13에서 한 15 사이 정도 유지되죠. 보통 화장품이 한참 잘 나오고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잘 나갈 때는 퍼가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예전에 호가했었습니다. 지금은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졌죠. 그리고 사드 배치 이후에 한알령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저희 나라 화장품들이 좀 많이 안 팔리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중국 자체 브랜드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경쟁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판단됩니다. 하지만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를 포함해서 다른 동남아 시장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뭐 여전히 고가 제품들은 잘 팔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저가 제품이 많이 팔리면은 판관비가 많이 들어서 수익이 좀 약한 반면에 고가 제품이 많이 팔리면은 수익성이 그만큼 더 개선된다고 합니다.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좀 과도하지 않나. 그리고 오늘도 공매도가 뭐 한 490억인가 하루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. 이 한 종목에서 좀 공매도 세력들에 의한 이게 하방 압력이 좀 강해졌다. 물론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나면은 쉽게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가긴 힘들 겁니다. 이게서 뭐 그래도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움직이겠죠. 그래서
뭐 저가에 이렇게 근래 들어서 최저가에 이렇게 거래될 때 조금씩 담아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분할로 담아가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.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차트지만 이게 또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은 뭐 크게 여기 보면 이게 월봉인데 월봉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거의 뭐 미국 시장의 뭐 애플 같은 느낌이죠. 계속 올라갑니다. 근데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급하게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죠. 이때는 팬데믹 때였고요. 팬데믹 때문에 빠졌던 거는 바로 이렇게 회복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빠졌는데 이게 V자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반등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추세 모양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20 몇 개 분기 연속으로 뭐 26개 분기였나 뭐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던데요. 이게 뭐 년으로 따지면은 몇 년이 4개 분기니까 한 6년 이상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무난하게 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. 지금 기술적으로도 뭐 매우 접근 가능한 부분이다. 그래서 좀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사 모으면은 나중에는 결국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보다 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게 사치품이 아니라 뭐 물론 좀 고가 제품들이야 사치품으로 포함되지만 이게 판매하는 웬만한 제품들은 다 생필품이죠. 그래서 이게 경기가 좋건 안 좋건 팔리는 뭐 품목들이라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전에 뭐 롯데칠성이나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뭐 10년 이상씩 우상하는 것처럼 LG생활건강도 그런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워렌 버핏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죠. 화장품 중에 클리오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. 색조 화장품 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마스크를 좀 야외에서는 벗을 일이 이제 오겠죠. 이렇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야외에서는 벗는 일이 나오면은 여성분들은 좀 화장을 많이 하니까 클리오란 뭐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도 괜찮아 보입니다. 오늘 또 조정이 좀 나왔으니까 오히려 좀 가격 메리트도 좀 생겼다.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 제조도 지금 유일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. 가격도 지금 많이 싸져 있는 가격 상태. 뭐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분할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클리오나 한국 화장품 제조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이슈는 또 메타버스를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가 됐는데 오늘도 아침 장 시작했을 땐 조정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 버렸죠. 그래서 이게 조정을 줄 것 같으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. 하지만 좀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그래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이게 올라가는 종목 계속 더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. 덱스트나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더 많이 가버렸죠.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여기서 많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더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. 이런 것들은 지켜보는 사람 맥 빠지게 만들죠.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없게 이렇게 자꾸 만듭니다. 위즈익도 마찬가지죠. 이게 많이 올랐던데 더 올라가 버립니다. 그리고 안 가는 애들은 다 안 가고 뭐 엔게임은 뭐 괜찮은 가격이다 했는데 오늘 역시 오늘 게임주들 올라가면서 같이 올랐죠. 괜찮았고요.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게 봤는데 조금 조정 받았네요. 알체라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. 그래서 맥스트, 알체라,
뭐 이노뎁도 괜찮아 보이고요. 덱스타하고 뭐 자이언트스텝, 위직스튜디오 이런 애들은 이게 너무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라서 좀 위험해 보입니다. 개인적으로 뭐 메타버스를 계속 타야겠다 이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들어갈 만한 게 뭐 맥스트나 알체라, 이노뎁 뭐 이런 종목, 아니면 뭐 한컴 MDS,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죠. 한컴 MDS는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가격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엔터주들이 좀 조정받으면은 좀 접근 가능하겠는데 지금은 엔터주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엔터주들은 좀 조정 좀 크게 나올 때 한번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. 지금은 뭐 매수계를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. 일단은 보내줘야 됩니다. 세 번째 이슈는 2차전지 소재주들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다 좀 조정이 나와서 다시 또 접근 가능한 가격대까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차트가 모양이 다 비슷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LNF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매물대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오늘 도치가 나왔죠. 이렇게 음봉이긴 한데 0.16, 이제 더 이상 빠지긴 좀 힘들어 보이는, 아래 위로 이렇게 계속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만큼 나왔다. 그리고 NNF 같은 경우에는 MSCI 뭐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또 수급이 개선될 수 있겠죠. 미리 좀 사놨다가 MSCI 그 지수 편입이 확정됐을 때 부근에서 이렇게 파는 게 투자로서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됩니다. 지금 좀 싸졌을 때 조금 모아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. 에코프로비엠도 뭐 위치상으로는 LNF와 비슷한 위치에 있네요. 지금 근데 LNF가 좀 더 지지도 받고 있는 게 더 이쁩니다. LNF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지지선이 좀 있어서. 뭐 코스모 신소재도 괜찮아 보입니다. 이게 아래 지지선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그 위에서 지금 잘 놀고 있는 모습이 에너지 좀 잘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신흥 SEC 뭐 이 종목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. 여기 지지선까지 내려왔죠. 좀 많이 싸져 있는.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건 좀 꺾여서 한 요 정도 내려와야지 이렇게 접근 가능하지, 너무 좀 비싼 가격처럼 보입니다. 동진세미캠도 괜찮아 보입니다. 동진세미캠은 반도체 소재 부분도 잘 가고 있고요. 지금 이제 2차전지 소재 부분을 이번에 유럽 회사에 이렇게 납품 공급 계약을 했죠. 그래서 공장도 짓고 있고요.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. 얼마 전에 요때는 뭐 삼성전자 뭐 인수설 막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. 장중에. 뭐 그 부분을 지금 차근차근 야금야금 위로 올리면서 먹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천천히 올라가고 여기 돌파할 때 좀 강한 슈팅이 나오겠죠. 37,000원 넘어갈 때 좀 강한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후성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후성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. 아까 LNF하고 비슷한 차트 모양이죠. 여기 부분 지지대 형성되고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. 동아기업도 괜찮아 보이네요. 동아기업도 아래 박스에서 이렇게 물량 소화 충분히 거치고 상승한 다음에 지금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. 동아기업. DR동일도 조정 좀 많이 받았네요.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. 동원시스템도 뭐 나쁘지 않은 위치까지 잘 내려왔습니다. 일진머티리얼즈는 급등 이후에 조정 좀 잘 받긴 했는데 이 종목도 MSCI 뭐 편입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있는 건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사기엔 좀, 여기서 그때 뭐 장기주로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이만큼 올라갔는데 지금 사는 건 좀 그렇죠.
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 중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볼만한 게 LNF 좀 괜찮고요.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좀 괜찮고, 동진 세미캠 여전히 좋고요. 신능 SEC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후성도 괜찮아 보이네요.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최근 시장이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못 가는 종목들은 또 계속 못 가고 있는 종목 시장이라서 아마 좀 이게 좀 계속해서 힘든 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게 이런 장 극복하려고 하면은 정말 뭐 늘 얘기하지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. 욕심이 매매에 개입하는 순간 이게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매매가 어려울 때는 정말 좀 적은 돈, 소액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감각을 자꾸 키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1,000만 원 정도 투자하려고 계획했으면은 시장이 어려울 때는 10분의 1, 한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최대한 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사고 났을 때는 좀 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사고, 산 이후에는 매매를 좀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과감하게 해야 된다. 결정이 났으면은. 그래서 뭐 내가 후성을 사겠다 이러면은 사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조심해야 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면 좀 과감하게 매수하고 또 파는 것도 손절 치는 것도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. 시장이 힘들수록 손절을 좀 빨리 칼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. 오히려 매수할 때 나는 좀 멀리 보고 가겠다 생각했으면 사고 나서 아예 종목을 최근에는 좀 안 보는 게 좋습니다. 이게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. 좀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 있고 그런 종목들은 사놓고 기다리는 게, 주식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큰 수익을 냅니다. 그거는 뭐 거의 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매수하는 것도 잘 기다려서 매수하는 사람이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이렇게 매수하고 싶으면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기다리면 됩니다. 최근에는 1년선 근처에 잘 머무르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. 근데 지금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뭐 손실은 줄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장이 좀 좋아지면은 우상향을 할 종목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요즘 장이 이렇게 계속 가는 종목이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매매를 하지만 그래도 뒤에 좀 장기적으로 볼 종목들을 찾을 때는 이런 데 있는 종목들을 계속 발굴하고 찾아야 됩니다.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. 그래서 매매가 어렵고 뭐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거래는 최대한 줄여야 되고 금액도 줄여야 된다.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 종목을 찾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뭐 매매를 해도 된다는 이렇게 했던 종목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매매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던 뭐 가격대나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은 모두 판단 기준은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본인 또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해서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원전주들도 내일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최근에 원전주들이 뭐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급등 이후에 좀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레벨업 할 타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뭐 또 꿈틀꿈틀하고 있던데요.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루하루 정말 힘든 장
수고가 많으십니다.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. 살아남아야지 부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. 살아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저도 뭐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.